도마뱀 촬영하실 때 이렇게 네네. 암수 구별을 하시던데 네네. 그럼 혹시 번식 같은 거에도 성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네네. 저도 이제 암컷이 배란이 오면은 네. 이제 뱃속에 알이 차 있는 거 보이는데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짝짓기를 성공을 시키면은 네. 이제 충분히 알까지 보고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저희 인간이라는 게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네. 번식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 네네네. 도마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도마뱀은 엄청 야생처럼 생긴 네.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배란 날짜만 좀 잘 맞춰준다면 이제 수컷의 발정기에 맞춰가지고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벌레들도 그럼 번식을 하시나요? 네, 공벌레들도 제가 직접 번식 과정을 겪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공벌레는 네. 암수 구별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 네, 일반적으로 지렁이처럼 그냥 처녀생식이 아니라 공벌레 같은 진짜요?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은 네. 암컷, 수컷을 구별할 수 있는데 도마뱀이나 아니면 뭐 개구리 같은 경우는 네, 꼬리 이렇게 꼬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준다거나 아니면 볼이 두 개 있다면은 이제 네네. 스컷 없으면 네네. 암컷. 공벌레나 쥐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새끼 손톱만 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새끼손톱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인 백 쪽에 약간 개딱지 같이. 네, 하지만 공벌레랑 쥐며느리는 아주 작죠? 그럼 뭐 현미경이나 뭐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딱 잡고 비춰보면서? 아, 오케이 암컷. 오케이 암컷. 스컷.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얘들은 그럼 혹시 번식이 어떻게 돼요?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맞춰가지고 번식시키는 과정이다 라기보다는 최대한 사육 환경을 여기가 자연 환경인 것처럼 이제 착각을 시켜주는 거죠. 안에 뭐 흙도 들어있고 뭐 어디는 낙엽이나 아니면 어디는 나무 토막 이런 게 많이 들어있네요. 공벌레들은 이런 낙엽들을 먹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 새로운 가정 꾸릴만 하다 하면서 이제 번식이 좀 되는 겁니다. 공벌레 같은 경우에는 알을 낳아서 알이 부화가 되는 형식이 아니라 아, 네. 네, 알을 낳으면 뱃속에 이제 가지고 다녀요. 이제 알이 조금씩 부화를 하면서 작은 공벌레가 됐을 때 이 피부가 살짝 벗겨지면서 새끼 공벌레들을 매달고 다니다가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은 새끼 공벌레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미 곁을 떠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각자 도생의 길을 시작하는 네. 거군요. 네네. 알을 낳죠, 도마뱀은? 네, 도마뱀 알을 낳습니다. 한 번에 알을 한두 마리 정도만 낳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개체들은 어느 정도 알을 낳나요? 네, 제가 직접 번식에 성공했었던 레오파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 알을 낳을 때 알을 2개씩 낳는데 알을 얼마 안 두 개를 낳네요. 알을 2개를 낳고 끝이 아니라 또 2주, 3주 뒤에 다시 한번 또 2차 산란을 하고 수컷의 유전자를 암컷의 몸에 저장을 해놓고 네네. 계속 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컷의 컨디션이 좋고 좀 체력적으로 계속 버틸 수 있다 하면은 네. 많게는 6차 산란, 7차 산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12마리, 뭐 14마리 그거를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번식을 성공을 했을 때 네. 이제 10마리, 20마리, 30마리까지 다 집중 케어를 해야 되는데 네. 집중 케어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절반이 날아가는 날도 있고 그렇죠.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독방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네네. 그리고 뭐 먹이도 따로따로 다 줘야 되고 네네. 뭐 이제 똥 나오면 똥도 치워줘야 되고 네, 제가 혼자 부담하기에는 네.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모임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네. 알게 된 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화까지 직접 다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했으면 되게 애착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분양을 한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직접 번식시킨 개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애착이 더 가는 면도 있어서 혹시 뭐 밥 안 먹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면서 한번 안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 그럼 이런 케이스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기동물이라든지 네. 이런 케이스들도 혹시나 있으셨나요? 아, 네. 제가 예전에 분양을 했을 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입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 네. 네, 어린 아이들이면 사실 호기심에 물론 입양을 할 수 있지만 그 호기심이 얼마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께서 직접 다시 키우시다가 케어가 너무 안 돼서 개체가 폐사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는 유기했다가 또 야외에서 죽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견이 되고. 또 다른 데서 구조가 된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유기 관련된 사건들이 좀 많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신중하게 분양을 해도 결국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요즘 뉴스나 미디어들 보면은 참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뭐 어디 댐에 피라냐가 풀리고 어디 뭐 거북이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또 성우님이 좀 보신 그런 사건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직접 겪어본 사건 중에 하나는 사실 동물을 한번 키우게 되면은 동물을 케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동물을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데 네. 제가 뚝섬면 이쪽 한강에서 잠시 산책을 할 때
날이 따뜻했어가지고 기분 좋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심심하면은 물 쪽을 봐요. 네. 그리고 뭐 물 깨끗하나 안 깨끗하나 보는데 이상하다 싶은 게 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거북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한강이니까 거북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남생이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좀 작은 사이즈의 거북이가 좀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애완용 거북이의 종류가 이렇게 한강에서 떠다니는 게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그냥 무책임하게 한강에다가 유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이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그런 동물들은 우리 자연에는 없었던 동물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이런 뭐 최소한 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매니아 분들께 기증을 하는 게 사실 사실 제일 최선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네네. 애초에 데려오지 않고. 제가 듣기로 상우님은 요렇게 유기된 개체를 데려와서 또 이렇게 다시 보호를 하고 또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네네. 어떤 스토리였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강에서 그 거북이를 발견했을 때 네. 이 거북이가 우리나라 거북이가 아니라 해외종 거북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버림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바로 구조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저는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거북이를 네, 데리고 있던 상황이 이미 제가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 친구가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너가 이 아이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겠니? 네, 물어보고 친구도 그러면 내가 이제 계속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이런 케이스가 또 있던 적이 있나요? 다른 손님 한 분께서 자기 이제 도마뱀을 못 키우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책임지기 힘들고 네. 그리고 그냥 막 키우다가 네. 다시 못 키우겠다라고 해가지고 파양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아직도 키우는 개체가 파양당한 개체입니다. 혹시 저희가 아까 봤던 친구들 중에 네네.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 친구 계속 책임지고 계속 키우고 계신 거고 네네. 건강하게 잘 살아있죠? 네, 굉장히 어렸을 때 왔는데 그리고 지금 거의 2배 가량 자랐기 때문에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네. 있네요, 다행히. 상우님 같은 분들 덕분에 희귀 반려동물 이런 문화 자체가 좀 더 성숙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분들께서도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사람한테는 동물이 잠시일 뿐이겠지만 동물한테는 사람이 굉장히 평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집사 느낌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데려온 이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 꿈은 이제 제가 찍어왔던 흰 배경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은 이쁘게 꾸며진 사육장 내에서의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야생에서 볼 수 있는 도마뱀이 사냥하는 장면 혹은 제 정말 서식지 환경에서 자라나는 동식물들의 사진을 찍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두 번째 새싹. 이상원님과 함께 하면서 저의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 촬영 혹시 어떠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이런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이제 물을 뿌릴 시간인데요. 저번 분은 물을 어떻게 뿌리셨나요? 저번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셨는데 네네. 상우님은 얼마나 뿌려주실지 또 기대가 되네요. 네네. 상우님이 그러면은 저 김새싹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만큼 물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새싹이 자라는 의미인가요? 그쵸, 새싹이 자라는 만큼 제가 더 성장하는 거니까요. 혹시 자라나지 않는다면 계속 부어도 괜찮을까요? 이거 새싹이 아니라 플라스틱인데 자라날 때까지 뿌린다고요? 이거 너무 수압이 좋지 않은데요? 수압이 좋지 않다고요? 자, 너무 뭐예요? 너무 쫄쫄 흐르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안경 한 번만 벗어주시겠어요? 일단 벗겠는데 너무 큰 거 아니냐고요? 네, 눈 감으세요.
지금까지 싹토브의 새싹 PD 김새싹이었고요. 네, 저는 드로이드 포토그래퍼 이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세다 이러니까. 네, 제가 처음 도마뱀을 키우면서 이제 저는 비어디 드래곤이라는 종을 공부하게 돼서 이 친구를 진짜 키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데려온 정용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 입양을 했는데 한 약 11년간 살고 얼마 전에 좀 하늘로 간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했고,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대학까지 같이 함께 하기도 했고, 특히 또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이제 제가 꿈이었던 동물 전문 사진 작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 카메라와 이제 정용이라는 친구를 여기 어깨에 올려두고 촬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